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네, 저희는 지금 함께 윤홍균 작가님의 사랑 수업과 이야기를 나누고 네, 있습니다. 부제는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것인가입니다. 네, 이 봄 모두가 사랑했으면 좋겠네요. 네, 모두가 좀 사랑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고의 페이지 이병훈 소장이 한번 선정해 주시겠어요? 제가 해볼까요? 네, 저는 좀 책 읽는 분들은 46페이지, 47페이지 쪽을 좀 펴주시면 되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사랑이 필요한 이유. 혼자가 되어보면 안다. 함께여서 받는 스트레스나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독, 쓸쓸함, 심한 우울감과 좌절이 찾아온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란 존재는 왜 필요한가 같은 존재론적 허무가 엄습한다. 무턱대고 관계를 끊어냈다간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기 원하지만 사실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사람 관계에 치이고 지친 날 며칠, 길게는 몇 달,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쉬고 싶은 틈틈이는 혼자가 좋다. 하지만 그 충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아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고 얘기하고 만지고 소통해야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이유인데 되게 그 감정을 잘 묘사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뭐 심리학 쪽은 거의 뭐 어린이 수준이라 요 그냥 페이지가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질문하실 것도 없죠? 혼자 없네요. 근데 네네. 혼자 있는 외로움과 같이 있는 어떤 사랑 애정의 느낌과 혼자 있는 우리 백선 선생님 어때요? 네, 그 혼자 있는 외로움은 오늘 제가 타겟이군요. 네, 좋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어때요? 그 얘기 듣고 음. 드리고 싶어요. 외롭습니까? 저는 외롭진 않아요. 왜냐하면 음. 그 외로움을 느끼려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마케팅 닮아가고 있어. 네. 근데 저는 시간적 여유가 지금 충분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러니까 일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인데 최근에는 뭐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일정이 4개 있어요. 상담까지 하면. 네, 뭐 아니 뭐 마케팅 감사해요. 일을 하고 나면 상담을 하고 또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일에 대해서 빠지면은 관계에 대한 허탈함이라든가 허무감이 딱 밀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진짜 사랑꾼이세요. 음.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영상 통화를 해요, 저한테. 어머님이 잘해주신다. 네, 그럼 영상 통화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지금 사랑스러우시냐면 그 앵무새 인형을 최근에 샀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세요. 와, 그래서 진짜 재밌으시다. 그거를 저한테 앵무새 선영아 잘 들어봐 하면서 앵무새를 딱 켜요. 그러면 앵무새가 우리 딸 선영이 하면서 앵무새가 엄마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녹음을 해서 너무 멋있으시다.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는 앵무새 목소리. 그쵸. 기계음과 엄마의 목소리가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런 편지를 받으면 외로움이 조금 진짜 낮아지고 저희 언니의 경우는 저한테 카톡으로 진짜 자주 이렇게 보내요. 선영 아픈 데는 없지? 괜찮지? 힘들어도 파이팅해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되게 종종 보내줘요. 그러면 내가 외롭다라는 정서보다는 누군가 나를 함께 해준다라는 그 정서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좋네요. 네. 좋네요. 저는 가족이 그렇게 안 챙겨주셨어요. 저희 뭐 부모님이나 저희 여동생이나 뭐 이렇게. 본인이 챙기잖아요. 제가 챙기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오히려. 그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각자 개인의. 근데 진짜 멋진 그러네요. 아름 이쁜 어머님이시네요. 네, 진짜 되게 저희 부럽다, 어머니는 그렇죠. 진짜 부러운데요. 보통은 어머니가 이렇게 챙기지 않는데 챙김 받고 싶어하지.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 전화하면 아유 병훈아 하면서 아프다. 엄마가 언제까지 이렇게 건강할지 모르겠는데 그 심리적 압박. 빨리 돈이나 붙여라. 결국 그 이야기죠. 그리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진짜 너무 글 되게 잘하죠. 그리고 일부러 영상 통화도 사람도 있는 데서 가끔 하실 때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뭐 강의 몇 명 앞에서 했어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 은근히 저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마케팅을 잘하시나 봐요. 약간 백선우 소장님이 저기 어머님 닮았나 보다. 백선우 소장도 약간 그런 이벤트 약간 제 이벤트쟁이 약간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네요. 저에 대한 이벤트를 진짜 되게 잘해주셔요. 막 가방도 가끔 사주시고. 그럼. 그래서 외롭지 않다는 얘기인가? 네, 결론은 그래요. 그러네요. 아 그래요? 부럽- 그런 부럽네요. 또
가족에 대한 외로움도 있는데 그 외적인 외로움도 있잖아요. 꼭 관계라는 게 가족이 충족이 되지만 또 가족 말고 다른 친구. 사람에 대한 친구. 그래서 남자 아니면 뭐 친구 아니면 지인 이런 거에 대한 외로움도 없어요? 다들 충족이 되나요? 아니요, 있죠. 그 가족 말고 뭐 친구나 이성 친구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친구들도 되게 좀 친구들 같은 게 좋은 친구도 있으니까 옆에서 많이 보살펴줘요. 약간 챙겨주는 것도 있고. 좋다. 네, 그래서 전에도 그때 저희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 약간 뭐 반찬 챙겨주시는 언니, 네, 뭐 맞아요.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외롭지 않겠네요. 네, 저는 그럼 평생 이렇게 사셔도 되겠다. 아니요, 그건 또 아니죠. 왜요?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윤원규 작가님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질문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질문은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는 말에 윤원규 작가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해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했을 때 또다시 내가 가정을 만들어서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아까의 질문에서 지금은 어때요? 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바빠서. 좀 한가했을 때는 좀 외로워요? 한가해지면 외롭겠죠. 한가하면 네, 한가해지면 외롭구나. 외롭겠죠. 이제 평생 한가하면 안 되겠어요. 전 그래서 계속 일해. 계속 일하려고요. 번아웃 상태로 계속 만들어 보려고. 저는 근데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요? 네, 나와요. 나와요? 결혼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윤원규 작가님이 맨 끝에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해요. 저는 약간 그 부분은 약간 좀 실망스럽다. 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좀 있냐면 남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문에는 전 답을 피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결혼하면 후회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면 뭐 결혼해라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닌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결혼 꼭 해야 할까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했을 때 결혼은 뭐 망설이거나 거부하거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이 질문들에 대한 좀 답을 주시는 것 같고요. 우리 이병훈 소장님 지금 깨알적으로 본인 PR했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네. 뭐 이경철 대표님은 후회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결혼을 뭐 이 책 왜 선택한 거예요? 패스. 패스. 네. 패스. 누구 차례죠? 네, 제 차례고요. 네. 저는 에필로그로 좀 이야기를 최고의 페이지를 뽑았어요. 예. 330페이지고요. 네, 음악 깔아주세요. 네. 미안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고맙다는 말도 하고 싶어서 이 글을 끝까지 썼다. 나에게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 잠시라도 신뢰를 보여준 사람들, 어떻게든 나를 좋게 생각해준 그 모든 마음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다.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참 소중하고 감사하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내가 참 고마워한다는 말을 건네고 싶다. 대단하지도 않은 책을 끝까지 읽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의 내용 중 단 몇 줄이라도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바랄 게 없겠다. 그리고 또 하나, 어쩌면 나 말고도 당신이 짐작조차 못할 사람들이 당신에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당신은 종종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참 재주가 없어 라며 어깨를 움츠러들겠지만 당신 덕에 힘을 얻고 당신 덕에 슬픔의 고개를 건너 바닥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또한 당신이 힘들어할 때 함께 슬퍼하고 당신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 그들이 조용히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미숙함이 있듯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랑이 있다. 그러니 지나간 사랑은 마음껏 그리워하고 다가올 사랑은 겁내지 말았으면 한다. 당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스러우며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사랑해주길 기다리고 있다.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사랑하기를 바란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해하려 하고 도와주기를. 언젠가 그 사랑이 당신에게 돌아오리라 믿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말이다. 살면서 꽁꽁 아껴둬야 할 것도 있지만 하얗게 불타워버리는 게 훨씬 나은 것도 있다. 사랑이 그렇다. 이 에필로그를 거의 최고의 페이지를 뽑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문장이 이 책의 전체를 좀 이야기해 주시는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이 글을 읽으면서 막 저는 좀 심장이 막 뛰는데 왜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거나 지치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보고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또 타인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회의적으로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거든요.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이 문장들에서 보면 내가 나에 대해서
안 믿지 말고 믿어보고 사실 당신이 세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만 당신이 정말 누군가를 구했고 도움을 준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너를 좀 믿고 앞으로 좀 나아가고 사랑해라 라는 그런 문장처럼 읽어서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제일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윤홍규 작가님이 얼마만큼 따뜻하고 좋으신 분일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 그게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각자 개인이 다르겠지만 네.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쵸.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한테 도움이 안 돼. 이런 생각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누구랑 갈등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근데 결국 그 사람도 그 한 명이라는 타대라도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 되거나 아니면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건 되게 의미 있는 또 관계인 거죠. 맞아요. 전 상담을 하니까 혹시라도 이제 내담자분들하고 지금 헤어져서 연락이 되진 않잖아요. 윤리적으로 연락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저에게 연락하지 않는 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분들의 인생에 뭐 그러니까 어느 분의 말씀처럼 내가 그분 인생의 주연도 아닐 거고 조연도 아닐 거고 지나가는 사람도 아닐 거예요. 그 사람 인생 뭐 50년, 60년, 100년 인생이 보면 근데 어찌 보면 그 사람 인생의 카메오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그분에게 하나의 빛을 좀 만나게 했다면 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이 문장이 참 좋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카메오의 빛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저희 이제 각자 또 인상적이었던 것들 한 번씩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또 이거 연관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분이 얘기하는 공감이 나와요. 뭐 공감이 다 비슷하긴 한데 이분이 사례를 좀 잘 쓰셔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우선 공감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1단계는 이제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그냥 같은 감정을 느끼면 되는데 상대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고 화가 나 있으면 함께 화를 내주는 것이 시작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화가 났을 때 나도 같이 화를 내준다는 게 너 왜 화를 내? 막 이러잖아요, 보통. 근데 그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이거 화가 났구나. 어디에 해놨지? 하면서 그것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 관심과 에너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슬픔에 빠져 있으면 나도 빠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공감한다는 건 체력이 좋아야 돼.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지금 피곤하고 내가 지쳐 있으면 이 사람이 그 행동하는 게 잘 들어오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체력이 내가 좀 있다면 그 사람을 충분히 그렇죠? 공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 이런 거죠. 함께 해결책을 좀 고민해 주는 거죠. 충분히 공감해 준 다음에 뭐 그걸로 끝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요새 이렇게 얘기하네요. 일단 우리 따뜻한 뭐라도 먹자. 지금 속이 안 좋으니까 밥이라도 잘 먹어야지. 응? 내가 살게. 먹으면서 얘기해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또 먹으면 약간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먹으면서 아니면 뭐 차를 마시면서도 좋고요. 항상 나는 네 편이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죠. 에너지를. 그래서 상대방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내가 조언인 관점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어때라고 나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가볍게. 근데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 단계 되게 심플하게 1단계, 2단계로 했는데 뭐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공감은 가능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죠. 이렇게만 해도 좋은데 사람들은 이렇게도 못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1단계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남자들은 1단계가 어렵죠. 역지사지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3일 전인가 MBTI 그 연구소의 김재영 연구부장님이랑 처음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분이 이제 심리학, 철학, 종교학, 상담학 4가지 학위가 있으시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도 저희랑 같은 ENFP 유형이시고요. 근데 그분이랑 이제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근데 그 어떤 심리학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음. 그때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갑자기 공감하기를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 그분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공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먼저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자기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직관적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이해는 이렇게 하면서 맥락은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이 슬프다고 하면 그걸 알 수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슬프다라고 말로 표현했는데 그 슬프다는 게 뭔지 표현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돼야 나에 대한 분석이 돼야 비로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슬프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슬프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내가 아. 슬프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슬프다는 워딩은 같지만 그럼 상대방이 슬프다는 그것까지 내가 알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할 수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 우선 내가 슬프다라고 인식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아, 상대방이 슬프다는 것들을 이해하는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음. 저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본 적은 없어서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요.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거네요. 그렇죠. 슬프다. 저 우리끼리 해볼까요? 그럼 슬프다가 어떤 의미 같아요? 슬프다는 게 선영 소장님 슬프다가 어떤 거예요? 그막또 이러자 너는 내 마음은 몰라. 이게 가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 같아요. 그래 너 슬픈 거 나도 슬픈 거 알아. 근데 공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그렇죠. 다 왜냐면 모르는 슬픔의 거예요. 개념이 다르죠. 틀린 거예요 지금. 인식이 다른 거죠. 음. 개인마다. 슬픔의 강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칼 로저스가 말하는 공감적 이해라는 기본을 하면은 공감을 하죠.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공감적 이해가. 그러면 공감에서 이해라는 분목이 붙어 있으면 당신의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서 감정의 느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슬프다라고 말하지만 슬프다라는 워딩 속에는 강도가 존재하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슬프고 억울하고 미칠 것 같아라는 거 10으로 본다면 그냥 가벼운 슬픔이잖아요.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슬프거나 아니면 친구랑 뭐 이야기하는데 슬프거나 이런 가벼운 정도가 있는데 그런 슬픔의 강도에 대해서 내가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단계를 또 나누죠. 나 이해했어. 첫 번째 1단계라면 2단계는 그래 나는 어느 정도 너와 상황을 바꿔서 이해할 수 있어. 세 번째 정말 너가 그렇겠구나라는 단계도 또 공감의 단계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병훈 소장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슬프다라는 워딩 속에서 내가 그 슬픔에 대해서 감정의 눈금자를 얼마만큼 촘촘하게 가지고 있느냐. 예, 그것 뭐 그렇게 해석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해됐습니다. 네. 그 슬프다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슬픈 게 뭐죠? 뭐 얘기해 보세요. 본인은 어때요? 본인은 그러니까 저는 슬픈 게 슬픈 거지로만 이해가 그냥 되고 슬프다. 있다.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다. 표현은 못 하겠어요. 뭐 울고 싶다 이런 표현 안 돼요? 슬프다. 슬프니까 울고 싶어요. 슬퍼서 너무 슬프면 울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러면 강도네, 강도가 그러면? 있겠네요. 그러면 또 강도로 하면 이해하기는 쉬운데 제가 원하는 모습은 슬픈 게 뭔지를 그러니까 그거 슬픈 게 뭔지 속상한 거, 서운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잘 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정의 눈금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세분화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지금 이병훈 소장님 말을 다시 보면은 슬픈 게 뭐예요라고 한다면 슬픔에 대해서 딱 하나의 종류로만 국한해서 보려고 하는 경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왜 이거를 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프다와 미국 사람은 슬프다가 새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새드인데 되게 애매하게 표현이 좀 안 되는 워딩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감정 중에. 자,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애매한 게 어떤 게 있어요? 뭐 충분히 있겠죠. 많죠. 그런 것들은. 되게 많죠. 정말 많죠. 그러니까 되게 많고 정말 많으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랑 수업이니까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 뭐 만나는 관계에서
나는 어제 너한테 카톡을 여러 번 보냈는데 네가 답장을 안 해서 슬퍼. 이건 어떤 슬픔이에요? 서운해, 속상함. 속상함 속상함.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거 봐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이게 슬퍼라는 워딩에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을 슬퍼라고 그러니까 음. 서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슬퍼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한글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난 슬퍼와 I'm sad는 다를 수도 아니 있다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맞아요. 수 있다는 맞아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유경철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딩 하나만 보지 않잖아요. 비언어적 메시지도 같이 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시간이 좀 이 다 책 됐습니다. 어떻게 읽으셨는지 그리고 추천 의사가 있는지 한번 가도록 할게요. 우선 유경철 대표님부터. 네, 뭐 당연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한데 그 사랑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남녀간의 사랑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걸 포괄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한번 여러 심리학적인 관점들을 한번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오자톡은 사랑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재밌죠? 네네 이병훈 소장님 네네. 살려주세요. 저는 이제 윤홍균 선생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년기 때부터 어떻게 사랑을 받아왔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사실 뭐 이 책에서만 만났던 건 아닌데 그렇죠. 되게 유명하고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년기 때부터 충분히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던 사람들이 더 인생 태도를 더 긍정적이고 더 자존감 대인 관계도 올라가고 더 긍정적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보면 단순하게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책은 아니라서 한번 의미 있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그러면서 또 솔직히 반론도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정말 유복하고 되게 잘 사랑을 듬뿍 받은 친구가 있는데 지금 완전 이상하게 사는 친구도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럼요. 예. 아무튼 이 책 되게 읽을만한 책이고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이 책 읽고 너무 정말 좋아서 교육장 가서 제 책 홍보하지 않고 이 책은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심플라이프에서 이걸 듣고 계신다면 제가 많이 홍보했다 뭐 말씀을 드리면서 네, 장난이고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제일 좋았던 건 애정결핍이라던가 애착 유형 그리고 방어 기제 이별 증후까지 말을 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방어 기제를 이해하고 방어 기제까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시면서 한번 여기서 나오는 처방전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정말 좋은 책이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의 오자톡은 미고사 표현입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 자주 하는 것이 진짜 사랑 수업의 이야기지 않을까 해서 저희 오자톡 미고사 표현입니다. 네, 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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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again.